제 질에 앞서서 우리 최계열 의원님께서 이 조종사 훈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아 최대의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를 영종도에 유치해가지고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었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 시간 나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미리 이렇게 이 수요 예상을 하고 그때 돼서 그게 지금 완공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고리원전 5, 6호기를 지속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잘 결과에 됐다고 생각하시죠? 예,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공론화 과정 자체는 참 의미 있었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이 청와대에서 수용 결과를 바로 즉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실험이고 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작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첨예하게 갈등을 했거든요. 저는 4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때 제가 야당이었지만 저거는 정권이 바뀌면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국가적 재정 낭비나 국론 분열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이 결정 과정이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민과 소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절충하는 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기재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영국의 원자로 2기 수주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한익 한전사장이 영국에 현재 가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한 기에 10조 정도 됩니다. 2기 20조의 수주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적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고 좀 받아보세요. 당장 우리 기재부에서 도와줄 일은 뭐냐면 지금 이게 중국이랑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 공기관이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 예타 과정에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중국한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간략하게 하든지 뭐 면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시기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영국도 지금 우리한테 우호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형 원자료가 영국의 2기가 한 개 10조씩 20조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되고 나면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다른 데로 또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형 원전의 어떤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적극 뒷받침을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부총리께서 가셔가지고 이 한중 간의 통화 수합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저는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상해스 LBG 세월호 그 추가 비용 329억은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해스 LBG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선체를 분해하지 않고 들어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인데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때도 언급했던 사안인데 이거를 뒷받침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나 좀 점검할 게 있긴 합니다만 바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시진핑 면담할 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첫 화두를 대통령께서 이익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체 인양 뭐 지연의 여러 가지 고의성 여부 등등 이걸 조사할 게 몇 개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좀 마치고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국 정상 간에 얘기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감안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사위원 현장에 가봤는데 혹자 우리 네티즌들은 뭐 유럽 쪽에서 했으면 어쩌냐 이런 얘기합니다만 그 추운 겨울 바다에 그 잠수복 사이로 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는데 20대, 30대 중국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은 그런 잠수 작업을 그 시야가 안 보이는 겨울 바다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선체를 자르지 않고 인양했는데 이것을 한중관계 안 좋다고 비겁하게 우리 귀책 사유, 그들 귀책 사유도 아닌데 이걸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국가적 신뢰에 문제가 있고. 그게 왜냐면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케이.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여튼 뭐 저희가 전향적으로 잘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 문제인데 개성공단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총리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이 기재부 통일부 해가지고 했던 게 겨우
380억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아직 뭐 지금 이제 통추일 저희가 이제 교추협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국조실장이 주재를 해서 또 의원님도 제게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이거를 하고 있어서 뭐 다른 건 뭐 액수가 워낙 총 남북 협력 기금 2천억 가지고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 개성공단과 개성공단 이외의 금강산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들 또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분배해서 하더라도 지금 유동자산 보상 719억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개성공단의 123개 기업에 되게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잖아요. 다 이게 원부자재를 전부 우리 한국에서 납품한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뭘 잘 모르고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에 125개 기업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6천, 7천 개가 넘어요. 제 지역인 인천 지역의 남동공단도 많은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에 공급해서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 중소기업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원부자재를 납품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안 돼요. 이거 다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원부자재의 액수 유동자산이 719억인가 된다는데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개성공단이 그 원부자재 대금 결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관계가 풀려지면 개성공단을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동북아 위원회 차원에서도 극동지방의 이런 경협을 생각하는데 국가의 시책을 믿고 이렇게 경협을 했던 기업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이걸 안 해주면 누가 나중에 하겠어요? 완전 이리와 늑대와 소년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이거 국가를 믿고 일을 하겠냐고요. 그 기업인들이 무슨 좌파입니까? 뭡니까? 다 정말 기업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북에 확산시키고 북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한 분들인데 이걸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기록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이 기존에 이제 개성공단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한 5,079억 정도 이제 지원을 했군요. 이번에 통일부에서 이제 970억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부 내에서 부처 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보다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이제 항목별로 좀 따져봐가지고 그 하여튼 그런 상황에 좀 맞도록 그 가급적 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사실 저는 정치의 요체를 다른 게 표현하면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떠한 가치 기준에 따라 우선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이 정부가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역점을 둔 게 남북 간의 이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경제로 하는 겁니다. 경제로.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북에서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 방식이 저는 유일한 우리 남북 관계를 푸는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선도적으로 어려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했던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참혹한 마치 무슨 북핵에 뭔 도와준 사람으로 막 배신자처럼 이렇게 보수 세력에서 매도를 한 이 기업인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이걸 잘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고요. 아까 의원님도 질의 중에 말씀 계셨지만 이 금강산 포함한 다른 경협과 형평 문제 좀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하여튼 균형 있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분배해서 하더라도 지금 유동자산 보상 719억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개성공단의 123개 기업에 되게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잖아요. 다 이게 원부자재를 전부 우리 한국에서 납품한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뭘 잘 모르고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에 125개 기업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6천, 7천 개가 넘어요. 제 지역인 인천 지역의 남동공단도 많은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에 공급해서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 중소기업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원부자재를 납품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원부자재의 액수 유동자산이 719억인가 된다는데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개성공단이 그 원부자재 대금 결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관계가 풀려지면 개성공단을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동북아 위원회 차원에서도 극동지방의 이런 경협을 생각하는데 국가의 시책을 믿고 이렇게 경협을 했던 기업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이걸 안 해주면 누가 나중에 하겠어요? 완전 이리와 늑대와 소년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이거 국가를 믿고 일을 하겠냐고요.
그 기업인들이 무슨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영국도 지금 우리한테 우호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형 원자료가 영국의 2기가 한 개 10조씩 20조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되고 나면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다른 데로 또 뻗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형 원전의 어떤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적극 뒷받침을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부총리께서 가셔가지고 이 한중 간의 통화 수합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저는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상해 LPG 세월호 그 추가 비용 329억 원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해 LPG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선체를 분해하지 않고 들어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인데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때도 언급했던 사안인데 이거를 뒷받침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나 좀 점검할 게 있긴 합니다만 네. 바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시진핑 면담할 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예. 첫 화두를 대통령께서 이일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선체 인양 뭐 지연의 여러 가지 고의성 여부 등등 이런 걸 조사할 게 몇 개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좀 마치고 저희가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해주세요. 양국 정상 간에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감안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사인으로 현장에 가봤는데 혹자 우리 네티즌들은 뭐 저 유럽 쪽에서 했으면 어쩌냐 이런 얘기합니다만 그 추운 겨울 바다에 그 잠수복 사이로 이 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는데 20대 30대 중국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은 그런 잠수 작업을 그 시야가 안 보이는 겨울 바다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선체를 자르지 않고 인양했는데 이것을 한중관계 안 좋다고 비겁하게 우리 귀책 사유 그들 귀책 사유도 아닌데 이걸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국가적 신뢰에 문제가 있고 그게 왜냐면 예.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오케이.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여튼 뭐 저희가 전향적으로 잘 참고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예. 예. 세 번째로 개성공단 문제인데 개성공단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총리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이 기재부 통일부 해가지고 했던 게 겨우 380억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아직 지금 이제 통추일 저희가 이제 교추협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국조실장이 주재를 해서 또 의원님도 제게 여러 번 말씀해 계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이거를 하고 있어서 뭐 다른 건 뭐 액수가 워낙 총 남북협력기금 2천억 가지고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 개성공단과 개성공단 이외의 금강산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들 또 제 질에 앞서서 우리 최계열 의원님께서 이 조종사 훈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아 최대의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를 영종도에 유치해가지고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처음 들었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 시간 나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미리 이렇게 이 수요 예상을 하고 그때 돼서 그게 지금 완공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고리원전 5, 6호기를 지속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잘 됐다고 생각하시죠? 예,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공론화 과정 자체는 참 의미 있었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이 청와대에서 수용 결과를 바로 즉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실험이고 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작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첨예하게 갈등을 했거든요. 저는 4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때 제가 야당이었지만 저거는 정권이 바뀌면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국가적 재정 낭비나 공론 분열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이 결정 과정이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민과 소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절충하는 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기재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영국의 원자로 2기 수주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한익 한전사장이 영국에 현재 가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한 기에 10조 정도 됩니다. 2기 20조의 수주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적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고 좀 받아보세요. 당장 우리 기재부에서 도와줄 일은 뭐냐면
지금 이게 중국이랑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 공기관이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 예타 과정에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중국한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간략하게 하든지 뭐 면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시기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